자, 우리 20년도 이제 숭실대 기출 풀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 26번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극한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여기 1 보이고 여기 플러스가 보이고 요 자리가 0으로 가는 게 체크가 되지. 0 집어넣으면 그럼 2의 정의 쓰는 거지. 2의 정의. 그래서 바로 우리는 2 쓰고 내가 세모 친 거랑 이 네모 친 걸 뭐 해주는 거야? 곱해주는 거지. 여기 지수 자리에 세모랑 저 네모를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2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2x 제곱 플러스 x하고 분의 여기 탄젠트 2x가 되지. 2x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극한을 취하는 거지.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취해 주는 거다. 이렇게. 그럼 2에 0분의 0꼴이니까 우리는 이제 최저차항의 개수의 비를 찾으러 가야겠지. 매크로링 급수를 해가지고 그 탄젠트 첫째 항이 이제 2x로 출발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럼 최저차항이 1차고 1차니까 개수분의 개수하게 되면 답은 얼마야?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4번 하면 되고. 그다음 다음 문제 보자. 다음 문제는 음함수 형태로 곡선을 주고 이 그래프 위에서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법선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그래프가 뭔지 몰라도 저렇게 그려진다 치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1,2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우린 접선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법선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에서의 그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하는 거지. 법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법선은 어쨌든 직선이니까 역시 기울기를 찾아야 돼. 한 점은 여기 해결된 거고. 그럼 기울기는 얘 기울기를 찾아서, 즉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뭐 해주면 돼? 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가지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뒤집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dx분의 dy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저 함수가 음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넘겨. 그래서 2x 2y 3승의 마이너스 9xy로 두고 이제 여기일지부터 우리는 마이너스 붙이고 편미분 이용하는 거지. 음함수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 6x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9y가 되지. 맞지? x로 미분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6. 그럼 6y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y로 미분하면 9 x 이렇게 되지. 여기다가 우리는 지금부터 x에다가 1, y에다 2를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붙이고 y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니? 2는 4. 24 빼기 x에다 1 집어넣으면 9 이렇게 되지. 그 x에다 1 집어넣으면 6 빼기 y 2 집어넣으면 9, 28 이렇게 되지.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하면 여기 얼마? 15 분의 마이너스 13? 아니야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지. 플러스로 바뀌고 다시 3으로 약분하면 3, 5, 15, 3, 4, 12 이렇게 되는 것 같아. 3, 5, 15, 3, 4, 12. 그럼 얘는 우리가 뭘 구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고 법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이걸 뒤집으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를 나올 거니까. 자 그럼 법선의 방정식을 완성해 보면 법선은 y는 쓰고 자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5에다가 한 점 1,2니까 x 마이너스 1하고 y 잡힌 뒤에 그대로 더해주는 거였죠. 정리할 건데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해봐. 마이너스 4 곱하면 4y는 마이너스 5 분배하자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얼마 곱했지 양변에? 4를 곱할게. 4 곱하면은 4y 되고 4 곱하면 마이너스 5를 분배해. 마이너스 5x 플러스 5니까 더하면 7 이렇게 되지. 한쪽으로 넘기면은 5x 플러스 4y 마이너스 7은 잠깐만 정리 잘했니? 나 여기 4 곱할 때 여기다 안 곱했죠. 양변 다시 4 곱하면 이거 얼마 돼? 8 되지. 8 대 8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더하면 12가 되죠. 12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된다. 찾으면 나 뭐 잘못했어 또? 8 더하기 5가 어떻게 13이죠. 아저씨 계산 똑바로 해. 13 이렇게 하면 되죠.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에 있나? 이렇게 찾으면 돼.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자. 자 28번은 수렴하는 걸 찾는 거다. 수렴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얘는 유형 1번이고 지수함수가 다항식 달고 내려오니까 수렴인 거죠. 얘는 유형 3번이네. 그럼 얘는 쪼개야 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분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dx하고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쪼개야 돼. 유형 3번인 건 알지. 왜 분모가 0이 되기도 하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얘는 유형 이제 2번으로 처리하는 건데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날라가지 숫자. 그래서 P급수로 여기서 이미 여기서 발산이 뜬다. P급수로 1보다 작아야 되는데 1이니까 발산. 그냥 이거 구조 확인해 보면 얘는 힘이 누가 더 세?
1이 더 세지.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0으로 가니까. 그럼 날리고 여기 1이니까 유형 1번인데 어쨌든 여기 발산이네. 그래서 어쨌든 발산인 거 발산. 다는 아니지. 우리 수렴하는 거 찾는 거다. 아, 나야 나 여기. 나는 아닌 거지. 그지? 다번은 이거 집어넣으면은 유형 2번이지. 분모 0대니까. 근데 P급수 하게 되면 여기 보고 하면 발산인 거지. 그래서 틀린 거지. 얘는 이제 우함수잖아. 딱 봐도 이거 적분해봐도 되는데 우함수니까 우리는 어디만 한쪽만 판단하고 한쪽만 딱 판단해서 얘가 수렴이면 전체도 수렴인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서 P급수 판정 쓰게 되면 1보다 크니까 수렴이야. 그러니까 수렴하는 건 가하고 라 이렇게 되겠다. 가라.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29번 보자. 자, 29번은 자 무한급수를 주고 수렴하는 무한급수를 찾는 문제지. 자, 근데 봐봐. 일단 빨리빨리 답을 지어보면 어차피 급수라고 하는 거 이게 분배되잖아. 시그마는. 근데 벌써 이게 뭐야? 수렴이고 얘는 뭐야? 발산이지. 그러니까 수렴 더하기 발산이니까 여긴 발산이 맞아. 보자마자 이것 때문에. 자, 여기도 봐봐.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어쨌든 P급수의 판정에 의해서 1보다 크니까 수렴이지만 뒤에가 P급수 판정은 발산이야. 그럼 수렴 빼기 무한대라는 거거든. 수렴 빼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발산인 거지. 틀렸지 이렇게. 맞지? 여기 봐봐. 여기 분배하면은 얘 뭐야? 벌써 P급수 판정으로 발산이고 얘도 발산이니까 발산인 거지 이렇게. 답이 가능한 걸로는 2번밖에 안 돼. 확인 굳이 해보면 얘도 발산이고 얘도 발산인데 1번하고 다른 게 뭐야? 빼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발산 빼기 발산. 마치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수렴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통분하는 거지. 이렇게 통분해봐. 통분하면 여기가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지워져. 그럼 여기 벌써 전개 보면 n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를 뭘로 보고 이제 수렴 발산을 따지는 거냐면 n 제곱분의 1을 보고 이게 수렴이니까 저도 수렴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P급수 판정으로. 답은 2번. 아이고, 다음 30번 보자. 30번 말로만 할게. 여러분들 해보자. 공면이 주어져 있어. 그 공면 위에 한 점을 주고 접평면의 법선 벡터니까 결국 공면이 이렇게 있으면 공면의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의 법선 벡터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무침부터 뭐 해야 돼? 얘를 넘겨가지고 음함수로 만들어 놓고 그라디언트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음함수의 그라디언트 구하면 답이야. 평행한 거 찾으면 돼. 평행한 거. 그럼 답 내보고 30번에 그럼 답은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2번 나올 거야. 2번. 자, 해보시고 다음 문제 봅시다. 31번. 31번도 여러분들이 하는데 자, 정리만 해줄게. 자, 어떤 선형 변화를 생각할 거야. 근데 이 선형 변화는 3차원 좌표가 들어가서 다시 행렬 곱하면 3차원 좌표가 나온다는 거거든. 저 말이 R3라는 말이. 그래서 어떤 행렬에 의해서 이 행렬에 의해서 이 벡터를 곱하면 새로운 어떤 좌표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행렬은 3x3인 거야 현재 이렇게. 보기 보면 알겠지만 또. 그래서 이 선형 변환이 무슨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랑 같은 말이 뭐였어? 단사함수지. 단사함수. 단사함수가 될 조건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1대1 함수가 될 조건을 물어보면 랭크가 뭐랑 같아야 돼? 랭크가 우리한테 기억할 때는 왼쪽이랑 같아야 된다고 했어. 왼쪽 우리 수업 시간에. 왼쪽이 뭔데? 정의역의 차원. 정의역 몇 차원이야? 3차원이지. 여기 들어가는 게 정의역이니까. 그래서 랭크가 얼마 나와야 돼? 3 나와야 단사가 되겠지.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랭크가 3인 걸 찾아주면 돼. 그럼 답이 3번 나올 거야. 3번. 랭크가 3인 걸. 아, 미안. 내가 잘못 읽었다. 단사함수가 아닌 걸 찾는 거구나. 랭크가 3이 안 나오는 걸 찾으면 돼. 랭크가 3이 안 나오는 거. 랭크가 3이 아닌 게 보기 3번이고 보기 3번 랭크가 2가 나오나 봐. 답은 어쨌든 2번인 거야. 2번. 아, 나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자꾸 3번이라고 그러고 자꾸 뭐 2번이라고. 잠깐만. 답이 몇 번? 3번. 다음 32번 보자. 자, 선형 근사식 나왔는데 이 함수를 가지고 선형 근사식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봐. 아크 탄젠트 x 플러스 그냥 외워야 돼. 아크 코탄젠트 x 이게 공식 뭐야? 2분의 파이잖아. 이거 미분해봐. 미분. 얘는 뭐야? 1 플러스 외우고 있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되고 얘 미분 만약에 몰라. 네모 미분하면 0이지. 이렇게. 미분하면 숫자 미분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0 되려면 1 플러스 x 제곱분에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있어야 되지. 그래서 결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순간적으로 이게 그 미분 공식이 까먹었거나 기억이 안 나면 똑같은 얘기죠. 어쨌든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저런 방식으로. 어쨌든 미분 공식은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우리는 x는 1에서의 지금부터 뭘 구할 거야? 선형 근사식을 구할 거야. 그럼 선형 근사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는 거지. 공식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 그럼 1에서니까 여기 f1 써주고 플러스 f 프라임 1에다가 공식 이거야. x는 1에서 선형 근사식 x 빼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1에서의 테일러 급수 전개를 1차식까지만 써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선형 근사식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근사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여러분들이 우변에다가
x자리에 뭐 집어넣어주면 돼? 1.1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봐. 지금 여기 보면은 다 해줄게. F1이 얼마니? F1은 저기다 1 집어넣으면 돼. F1 구해볼게. 그럼 아크 코탄젠트 뭐가 돼? 1을 구하겠다는 거지. 뭔지 모르겠으면 알파라고 놔. 그럼 알파를 찾는 거야. 그럼 코탄젠트 알파가 얼마가 돼? 1이 돼. 근데 코탄젠트는 뭐의 역수? 탄젠트 역수지. 그럼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잖아. 그래서 알파는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아크 코탄젠트 1이 F1인데 그게 4분의 파이니까 얘들 4분의 파이 써주고, 그 다음에 아크 코탄젠트를 미분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그래서 F 프라임 X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여러분들 X 마이너스 1 해서 여기다 1.1 집어넣고 답을 찾으면 돼. 그죠? 찾아보면 답이 1번 나올 거야.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 33번 보자. 그 다음에 얘도 공식을 챙겨야겠다. 아크 하이 퍼블릭 탄젠트 x, 이거 미분 공식이, 얘 미분 공식 이거야. 1 빼기 x 제곱분의 1이야. 이렇게. 자, 그럼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y 프라임 기울기 구하려면. 그럼 바로 미분해봐.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여기 합성 2x 들어오고 제곱 분의 속미분하면 2가 되겠죠. 그리고 x에다 뭐 집어넣어? 이제 1을 집어넣는 거지. 0이구나. 0을 집어넣는 거지. 0에서의 접선이니까. 그럼 기울기가 2가 나와. 그럼 지나가는 한 점은 x가 0일 때니까 0, 저기다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아크 하이 퍼블릭 탄젠트 0이 0이야. 0. 그래프 생각해봐. 0이야. 원점을 지나가고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이 그래서 4번 찾으면 돼. 다음 34번 보자. 34번은 매개변수 함수를 몇 번 미분? 2번 미분하는 거니까 우리 공식 있죠? 매개변수 함수를 저 간단하니까 2번 미분 공식은 어떻게 돼? 여기 한 번 미분하고 몇 승? 3승 하고, 한 번 미분하고 2번 미분하고 빼기 한 번 하고, 이렇게 공식이 있죠. 여러분들 저거 계산해봐. 알겠죠? 계산하면 값이 나오나 봐. 상수로 딱 떨어지게 나오나 보지. 그래서 한번 계산해보고 천천히 하면 답이 3번 나올 거야. 3번. 3번에 2분의 1 나올 거야. 자, 다음 문제 보자. 35번. 35번 여러분들이 하자. 루트 x를 t로 치환해서 적분해. 알겠죠? 루트 x를 t로 치환해서 제곱하는 거 잊지 말고 적분하고 답은 1번 나올 거야. 1번.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거지. 자, 다음 36번. 36번 역함수 적분이야. 역함수 적분.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2파이 마이너스 1에다가 역함수 이렇게 되지. 그럼 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여기다가 우리 역함수 적분 공식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형태를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공식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여기 어떻게 하는 거야? 집어넣어서 얘가 나와야 돼. 딱 봐도 이제 x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어봐. 여기 파이 집어넣으면 2파이 마이너스 여기 나오죠. 이렇게 역함수 적분 공식 쓰려고 하는 거야. 집어넣으면 나와야 되지. 얼마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되네. 0. 이렇게 0 집어넣으면 1이 나와. 자, 그럼 역함수 적분 공식에 의해서 공식 뭐야?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럼 뭐야? 파이 곱하기 2파이 마이너스 1 되고 빼기 이렇게 곱하는 거지. 이렇게 얼마야? 0.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려는 목표가 인테그랄 1부터 2파이 마이너스 1에 f 역함수 적분하고 dx 이거 구하는 거니까 저거 넘겨와야 돼. 넘겨야 되니까 이거 써주고 그대로 파이에 2파이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저거 넘겨오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파이까지 fx 적분해 주는 거지. 그럼 저기 보면 2x 플러스 코사인 x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플러스 코사인 x 그리고 dx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거 계산 마무리해봐.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알겠죠? 답은 1번 나올 거야. 진짜 어렵지 않잖아 인간적으로. 1번. 다음 37번 문제 보자. 자, 37번은 자, ft하고 라지 fx가 다음과 같을 때 라지 fx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거든. 이게 좀 어렵지. 그래서 질문 맞는 문제인데 봐봐. ft 그래프를 난 그려볼게. ft 그래프. 그럼 ft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금 구간이 0이 있고 뭔가 1이 있고 2도 잠깐 찍을게. 3 이렇게 있는 것 같아. 0에서 1까지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범위가 2t지. 2t니까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여기가 2t. 자, 1 집어넣으면 2t에다 1 집어넣으면 y 값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구멍이 뚫려야 돼. 빠져 있으니까. 그럼 1부터 3까지는 요 직선을 그리면 되거든. 요 직선. 그럼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야. 그래서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대략 여기 요 점을 지나가야 돼.
그리고 저기다 t에다가 2 집어넣으면 0이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3 집어넣으면 저 t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여기 3. 그래서 구멍이 채워지고 이렇게. 그래서 대략 이런 느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우 야 여기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됐죠? 자 내가 지금 그린 게 뭐야? FT 그래프를 그린 거야 FT. 자 그래놓고 같이 우리 직관적으로 라지 fx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x축. 자 근데 얘 어떻게 정의돼 있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를 적분하래. 자 이거 이해 잘해야 된다. 그럼 봐봐. 이 t가 지금 만약에 이 t가 0에서 1까지 범위라고 생각해봐. 0에서 1까지. 그러면 지금 t의 범위가 0부터 x까지라고 나와 있잖아. 이 함수. 지금 이 함수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t가 0부터 x까지야. 그럼 봐봐. x가 여기다 쳐봐. 그럼 t가 0부터 x까지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0부터 x까지 이걸 막 적분해. 그지? 0부터 x까지 적분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라지 fx는 뭐야? 이 함수를 0부터 x까지 적분했을 때 나오는 그 정적분의 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가 이 정도 있다 쳐봐. 그림상 x가 저 정도. 0부터 x까지 뭐 하는 거야? 적분하는 거지. 그럼 네가 0부터 x까지 적분하는 생각해봐. 적분하면 이만큼의 뭐가 나오겠어? 넓이가 나오지 않을까? 넓이? 그러면 x가 1까지 간다고 생각해봐. x가 1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0부터 x까지 적분했을 때는 즉 0부터 1까지 적분하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계속 0부터 x까지 구간을 막 키워나가면서 이 함수를 적분한다는 거니까 계속 넓이로 보면 돼. 넓이로 보면 좀 편해.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계속 넓이가 어때? 커지지. 그 삼각형 계속 넓이 더 나가다 보면 1까지 가다 보면 계속 커질 거 아니야 넓이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x가 0부터 1까지만 생각해봐. x가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 넓이는 계속 커지니까 이렇게 증가함수를 그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그리는 거야. 봐봐. 여기서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잖니. 너무 어려우면 넘어가자. 아이고 삑사리 났다.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잖아. 그래 계속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얘 넓이를 계속 더해 나간다는 거잖아. 넓이를 계속 더해 나가. 그지? 예를 들면 잘 생각해봐. 여기 한 2분의 1 있다 쳐봐.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면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했을 때 넓이랑 1 집어넣어봐. 0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 넓이를 비교하면 0부터 2분의 1까지보다는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더 크겠지. 계속 넓이를 더해 나가는 거니까. 그럼 그 넓이 값을 함수값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가 라지 fx인 거야.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여기 0에서 1까지는 계속 그래프가 뭐 한다고? 증가한다고. 그러다가 봐봐. 1에서 2까지도 아직 양수지 그래프가. 아직 양수니까 어쨌든 계속 1을 넘어가. x가 1을 넘어가서 계속 적분하다 보면 어쨌든 계속 플러스 넓이가 계속 적분해서 더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2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0에서 1까지도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겠지. 넓이가 커지니까 누적되면서. 근데 1부터 2까지도 어쨌든 그래프가 여기 양수니까 ft가 양수니까 넓이가 계속 양수로 더해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증가할 거란 말이지 내 말. 증가할 거야. 증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3까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2를 넘어가. 누가 x가. 이 x가 2를 넘어가기 시작해. 넘어가면 여기 무슨 넓이야? 마이너스 넓이야. 마이너스 넓이. 정적분하면 저기는 x축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넓이가 나오겠지. 지금 t축이고 어쨌든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넓이. 그러니까 2를 넘어가는 순간 여기 2를 넘어가는 순간에 여기서 최고점을 찍었다가 값이 꺾이는 거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왜냐면 이만큼의 마이너스 값이 계속 더해지는 거니까 여기다 상쇄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 넓이를 더하다 보면 계속 여기서부터 값이 줄어들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라지 fx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지 않을까 싶은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한번 읽어봐봐. 1번 0에서부터 3까지 연속이다. 맞아. 그래프 연속적으로 이어져. 이렇게. 누가 지금 보기로 보면 알겠지만 라지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거야.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야. 옳지 않은 거. 근데 얘는 연속이니까 맞아. 그 다음에 x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x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지 아닌지 정확히는 솔직히 몰라. 미분 가능성의 그 정의를 이용해서 파악해봐야 돼. 근데 일단 우리 답을 빠르게 좀 찍어내 보면 틀린 거 찾는 거지. 3번 봐봐. 3번 1에서 3까지 감소한다고 나와 있지. 봐봐. 1에서부터 3까지 감소한다는 얘기는 증가하는 구간이 없이 계속 내려가야 돼. 내려가기만 해야 돼. 내려가기만 해야 우리가 감소라고 하는 거야. 근데 1에서 3까지 보면은 갑자기 그래프가 1과 2 사이에서 뭐 하다가 증가하잖아.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그래프는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감소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왜냐면 1과 3 사이에서도 1과 2 사이에서는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야. 감소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답을 골라내면 그래서 답은 얼른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4번 봐봐. 2에서는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래 봐봐. 2에서 최대값을 당연히 갖지. 왜냐면 저 그래프를 보면 0부터 2까지 적분했을 때가 가장 양수 쪽 위에 있는 넓이를 가장 많이 더한 거니까 0부터 2까지는 계속 그 넓이가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2에서 최대값을 갖고 당연히 꺾이는 이유가 뭐였어? 2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마이너스 넓이가 더해지니까 값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내려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4번을 맞는 거야.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냥 답이 3번이 너무 명확히 틀렸으니까 답이 3번으로 가면 돼. 틀린 거. 자, 다음 문제 보자. 자, 38번은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지. 그래서 곡선의 길이는 인테그랄 1부터 4까지네. 어떻게 돼? 공식은 1 플러스 자 y 프라임의 제곱의 dx가 되죠. 공식이 이렇게. 맞지? 응. 그러면은 구간 1부터 4까지 루트 1 플러스 자 y 프라임 저 미분의 퐁당 들어가지. 퐁당 들어가니까 여기 뭐 들어와? 루트 여기 x 3승 마이너스 들어오고 제곱에 다시 몇 x dx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제곱이랑 루트 지워져. 남는 게 일로 와 써보면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여기 1하고 마이너스 지워지고 뭐 남아? 루트 안에 x 3승만 남고 dx 이렇게 되는 거지. 고쳐. 뭘로? 2분의 3승으로 고쳐가지고 여러분 적분 한번 해봐. 2분의 3승 고쳐서 알잖아. 1 더하면 얼마? 2분의 5니까 5분의 2에다가 x의 2분의 5승이지. 이렇게 네 하고 있네. 4까지 이렇게 5분의 2에다가 여기 4가 들어가면 4가 2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들어가지. 2분의 5승 빼기 1 이렇게 되지. 요 계산 마무리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답은 1번 나올 거야. 1번. 자, 다음 문제 보자. 39번. 수렴 반경이 제일 큰 급수를 찾아라 이런 거지. 수렴 반경. 자, 이건 다 비율 판정으로 구하면 돼. 자, 비율 판정 값이 2에 절대값 x 이렇게 되니까 수렴 반경 얼마 나와? 2로 나누면 2분의 1이 나오죠. 얘는 비율 판정이 무한대고 이렇게 나오지. 1보다 작아야 수렴이니까 나누면 이렇게 돼. 무한대분의 1은 얼마야? 0이야. 수렴 반경이 얼마? 0이 되는 거지. 자, 얘는 무슨 근? n승근 판정 쓰는 거야. n승근. n승근 판정. n승근 판정으로도 수렴 반경 구할 수 있다. 날려. n분의 1승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n분의 1승 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가는 1 플러스 n분의 1 그대로 써주고 여기 x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니까 절대값 붙여야 돼. 이렇게. 자, n승근 판정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 극한 보내는 거지. 극한 보내면 얼마야? 절대값 x만 남죠. 이렇게. 무한대 보내면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얘가 뭐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수렴이지. 자, 나 3번은 뭐 쓴 거야 지금? n승근 판정으로 수렴 반경을 구한 거야. 시작하자마자 여기다 몇 승하기? n분의 1승, n분의 1승 하는데 지워지고 여기 지워지면서 x 뭔지 모르니까 절대값 붙이고. 극한 보내서 얘만 남지. 근데 그 1보다 작아야 수렴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수렴 반경이 되는 거지. 수렴 반경 1인 거야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보기 3번 할 때 있잖아. 선생님 저는 요게 2잖아요. 2. 야, 그거는 네가 그 2라고 주장하는 건 그냥 이 극한값을 계산한 거잖아. 이걸 2라고 계산한 거잖아. 너네 만약에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극한인 거고 비율 판정으로 저걸 풀게 되면 비율 판정 만약에 이걸 비율 판정 n승근이 아니라 비율 판정으로 풀게 되면 an분의 an 플러스 1을 해야지. 그래서 비율 판정 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an은 저 그대로 써주고 쓰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뭐야?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요 극한을 계산해야지 이렇게. 그래야 비율 판정값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비율 판정값을 한 게 아니잖아. 이건 그냥 네가 극한 계산한 거야. 극한 계산. 비율 판정에서 이거 정리하면은 비율 판정값이 1 나오긴 할 거야. 똑같이 1. 아까 여기 우리 비율 판정값 1이라고 외워도 돼. 비율 판정값 1이라고 외워도 되고 그 암기가 안 되었으면 n승근 써도 돼. 그래서 n승근을 한 거지. n승근. 참고. 그래서 어쨌든 수렴 반경 1이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럼 여기도 딱 봐도 n승근이지. n분의 1승 또 n분의 1승 해. 이렇게. 그럼 여기가 그거네. 그래서 3번하고 비교해봐. 3번하고 비교. 4번 보면 n분의 1승하고 이제 n승근 판정 쓰게 되면은 무한대로 갈 때 남는 게 1 플러스 n분의 1에다가 여기 n이 하나 남지 여기는. 그 절대값 x 이렇게 되지. 1보다 작아야 수렴인데 이게 이제 2지. 2. 이게 하나 남아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n승근 판정은 저 모양 그대로 가져와서 극한하는 게 아니라 n분의 1승하고 남는 거 극한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절대값 x에 2니까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지. 수렴 반경이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은 수렴 반경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수렴 반경이 제일 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인 거야. 3번. 40번 보자.
40번은 여러분들 그 대충 이런 거야. 공면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공면이 이렇게 두 개. 공면이 두 개 있고 이 공면의 교선을 생각해 볼 수 있지. 교선. 그래서 두 공면 위의 점이니까 교선 위의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이 공면에도 있고 이 공면에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2, 1, 마이너스 1 이렇게 교선을 생각해보고 이 교선에서의 우리 접선이지. 접선. 이 교선에서의 그 접선이 두 공면에 모두 접하고 있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공면에 모두 접하는 직선이 이런 접선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교선에서의 접선을 생각하면 돼.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의 방향 벡터를 물어봤거든. 방향 벡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표가 이거 찾는 거야. 이거 방향 벡터 D라고 할게. D 벡터 찾는 거야. 그 너네 그 두 공면의 교선에서 만들어지는 접선의 방향 벡터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찾았니? 두 공면에 각각 음함수의 그라디언트를 구했지. 두 공면에 각각 수직인 이런 음함수의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걔네들을 뭐 했어? 외적했지. 외적하면 그게 이제 주황색 방향의 벡터가 나온다라고 했던 거야. 그럼 시작하자마자 이제 뭐 해야 돼? 네가 저 음함수의 그라디언트를 구해야 돼. 저부터 음함수 그라디언트 구하면 어떻게 돼? 2x, 2y, 2z 돼서 약분할 수 있죠? 지금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여기 약분해. 그럼 1. 그다음에 얼마? 4y. 미분하면 얼마? 9z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먼저 점을 집어넣을까? 2, 1, 마이너스 1이지? 외적할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ijk에다가 자, 이 좌표 집어넣어봐. 그러면 2, 1, 마 1. 그다음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되니? 1, 4, 그다음에 9 이렇게 되지. 외적해. 얼마니까? 9 빼기 4니까 13 이렇게 되지. 13 이렇게. 그다음에 또 얼마야? 9, 18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되지. 19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지. 유후 이렇게. 그다음에 8 빼기 1이니까 7 이렇게 된다. 그지? 그래서 얘랑 평행한 벡터를 보기 위해서 찾으면 되는데 그냥 그게 이게 그대로 1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답은 몇 번? 1번 골라주면 돼. 자, 다음 문제 보자 우리. 그 다음에 41번은 이게 좀 어렵지. 이거 질문 많거든 이것도. 일단은 가번부터 여기서 간단하게 해결하자. 가번에 A가 가역이냐고 물어봤으니까 행렬식이 0이 아닌지를 파악해야 돼. 이게 0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물음표야. 이렇게. 그럼 여기 A제곱이 I라고 줬으니까 양변에 여기다 행렬식을 씌워봐. 이렇게 양변에 행렬식을 씌우면 단위 행렬의 행렬식이 1이지. 우리는 행렬식의 성질에 의해서 거듭 제곱은 지수 나갈 수 있어. 1이야. 따라서 A 행렬식은 얼마가 돼? 뿔마 1이 되는 거지. 행렬식은 숫자잖아. 숫자니까 숫자를 제곱해서 1 되려면 뿔마 1이어야 돼. 그래서 얘는 뿔마 1이 나왔고 A 행렬식이 0이 아닌 거니까 가역이 맞다. 가역. 그래서 맞는 거야. 가번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번하고 다번이 문제인데 나번하고 다번에 보면 어쨌든 행렬식이나 트레이스에 관한 성질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고유치로 접근을 할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고유치의 곱이고 얘는 고유치 합이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행렬 A의 고유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고유치를 구하는 그 방정식 같은 말로 특성 방정식이라 부르기도 하지. 특성 방정식. 이렇게. 그럼 고유 방정식 우리 2x2잖아. 지금 A가 2x2니까 2x2에서 우리 고유 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란다 제곱에 트레이스 A에 그다음에 뭐야? 란다. 그다음에 플러스 행렬식 이렇게 되지. 그래서 는0 이 공식이지. 자,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쓰게 되면 케일리 해밀턴은 고유 방정식에다가 고유시 자리에 행렬을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집어넣어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내용이었어. 여기 스칼라니까 이렇게 해놓고 단위 행렬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렇게 맞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갈 거야. 맞죠? 화면 잘 나오고 있는 잠깐 체크 좀 하고. 오케이. 나번 보자. 오. 나번. 자, 나번은 일단은 우리 이걸 써먹을 건데 나번에 좀 보면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이라고 줬지.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야. 자, 그럼 A 제곱 그대로 쓰자. 마이너스 트레이스 A에 A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를 줬으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I가 돼. 는 0 이렇게 되지. 근데 지금 A 제곱이 얼마야? I야. I. 자, A 제곱이 I니까 뭐 집어넣을 수 있어? 우리는 I를 집어넣을 수 있죠. 지워져 이렇게. 어머 지워지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것만 써보면 트레이스 A에 뭐 마이너스 곱하면 0이니까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지. 어차피 이게 0인 거죠 지금 이렇게. 맞지? 자, 그럼 봐봐. 곱해서 봐봐. 여기는 스칼라야. 스칼라 숫자. 트레이스니까 주대각선 다 더하면 숫자 나오잖아. 얘는 행렬이야. 행렬.
그럼 숫자랑 행렬을 곱해서 0이 되려면, 즉 0행렬이 되려면 얘가 숫자가 0이거나 또는 요 행렬이 무슨 행렬이어야 돼? 이 행렬 자체가 0행렬이 돼야 돼. 그래야 둘이 곱해서 0이 나오거든. 근데 얘는 절대 0행렬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A가 0행렬이면 이걸 만족하지 못해. 그지? 저걸 만족하지 못해. 저거는 계속 깔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 거지, 조금. 그럼 따라서 트레이스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거 만족하려면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트레이스 A는 얼마다? 0이다. 그래서 나번은 맞는 거야. 맞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답번으로 가자. 답번도 마찬가지야. 이걸 이용할 건데 마찬가지 여기다가 이제 행렬식이 답번은 1이라고 줬으니까 1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트레이스 A에 여기 A가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플러스 그냥 I가 되지 이렇게. 그게 얼마? 는 0이지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A제곱을 I라고 줬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I를 집어넣을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 I 더하기 I니까 몇 I? 2I가 되지. 이렇게 되고 넘겨볼게. 자 넘기면 마이너스 플러스 넘어가죠. 트레이스 A에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럼 트레이스라고 하는 건 A의 주대각선을 더한 거니까 적당한 어떤 뭐겠어? 숫자겠지 숫자. 숫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양변을 K로 나누면 A는 K로 나누면 K분의 2I가 되지 이렇게. 그리고 K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왜냐면 왜지? K가 0이 아닌 이유는 저기서 우리가 트레이스가 절대 0이 될 수 없다는 건데 트레이스가 여기서 트레이스가 0이면 너무 머리가 아프다. 제가 기다려봐. 답부터 되고 나눴지 이렇게. 나눴어. 트레이스를 적당히 K라고 둔 거야. 얘가 일단 어떻게 돼? 이 I가 단행렬이지. 1, 0, 0, 1이지. 그러면 K분의 2라고 하는 숫자를 곱하면 이렇게 되거든. K분의 2 이렇게. 그럼 이제 A는 이런 행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대각행렬이다. 이거 맞는 거야. 그지? 답이 가나 다가 되지. 가나다. 가나다. 이렇게 돼. 답이 그래서 4번인가요? 대각행렬이니까. 물어보는 게 대각행렬이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가 다 맞으니까 답이 4번이야. 그럼 여기서 그냥 괜히 얘기했다. K를 나누면 그치 원래는 이제 이게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는 거잖아. 트레이스가 0이면 어떡하냐 이럴 수 있는데 봐봐 이게 0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0이잖아. 0이면 0 곱하기 A 하면 여기 무슨 행렬 돼? 0행렬이 돼. 그럼 이게 성립하지 않지. 단위행렬인데 어떻게 0행렬이 되겠어. 그치? 그래서 K는 일단 0이 아닌 거야. 그렇게 보면 되겠다. 답은 4번. 자 42번 보자. 자 4번은 우리 이거 고유치잖아. 란다 1, 란다 2, 란다 3가 고유치라고 했어. 여기 이제 뭐 구하면 돼? 행렬식 구하면 돼 여러분들. 저 행렬 M의 행렬식 구하고 여긴 뭐야? 트레이스 구하면 되는 거죠. 트레이스 구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우리 스마일 공식 쓰면 되죠. 가운데 이거 고유치를 2개씩 곱해서 더한 건 이거 공식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기. 그 일단 어떻게 돼? 이 부분만 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여기서 빼기 괄호 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곱하는 거지.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곱하면 0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0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이야. 나머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자. 행렬식이랑 트레이스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해보면 답이 저거는 2번이 나올 거야 여러분들. 다음 43번 보자. 자 43번은 미방이죠 미방. 미방인데 상수계수 미방이고 간단한 미방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풀어야 돼. 그지? 보조 방정식 t-2에다가 t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보조 방정식. t가 뭐뭐 나와? 2하고 마이너스 1 나오지. 그지? 그럼 해에는 어떻게 돼? 상수계수 미방이니까 c1에 2에 마이너스 먼저 쓸게. x 그 다음에 t네 저기 독립변수가 t 플러스 t2에 2에 2t가 되죠. 이렇게. 나머지 c1, c2 여러분들 초기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잘 구해봐봐. 구해보면은 둘 다 1, 1 나오나 보다. 그죠? 여기가 1 여기도 1 나오나 봐 이렇게. 정답은 이제 ln3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ln3 집어넣으면은 ln3 집어넣고 정리하면 3분의 1 되겠죠? 내려오니까 ln3 집어넣으면 9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 3분의 27, 3분의 28 뭐 이렇게 되겠다. 답은 4번. 그럼 우리 44번 보자. 얘는 1개 미방인데 지금 넘겨 살짝 보면은 y 프라임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거 무슨 선형? 1개 선형. 1개 선형 미방이야. 공식 쓰고 y는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dx 가로 열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x고 멈추고 여기가 2의 x승이 되겠죠. 여기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x승 되고 d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렇게 쭉 곱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 이제 x 2의 마이너스 x 쭉 곱하면 마이너스 하나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y는 저 분배해봐.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x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c의 2x 이렇게 되지. 자, 초기 조건은 0 집어넣으면 3분의 1에 그래서 여기 3분의 1 써놓고 0 집어넣으면 1만 남고 여기 0 집어넣으면 c 남죠. 따라서 c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y는 함수가 x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1에 2x승 이렇게 돼. 자, 그럼 최대값을 갖는 이제 지금부터 이 함수의 최대값을 갖는 x를 찾는 거니까 미분해서 뭐 되는 거 찾아? 0 되는 거 찾기. 자, 미분하자. 미분하면은 1 마이너스 3분의 1에 2x 되고 0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럼 2x승이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3. 따라서 양변에 ln 씌우면 ln 3이 되겠다. 그죠? ln 3.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우리 45번 보자. 이것도 제일 많죠. 45번. 일단 얘는 극대 극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 그래프를 뭐 해야 돼? 일단 미분해서 임계점을 찾아야 돼. 자, 미분해보자. 그럼 x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분의 얼마? 2에다가 마이너스 x 3승분의 얼마? 2a가 되겠죠. 이렇게. 맞죠? 맞지? 그럼 통분하자. 분수니까 통분해야죠. 이렇게. 그럼 여기 얼마고? x제곱이고 마이너스 여기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이렇게. 맞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럼 지금부터 도함수가 나왔으니까 도함수의 이제 부호를 조사하러 가야 돼. 근데 봐봐. 여기 이거 포인트 잘 잡아야 돼. 처음에 이 주어진 함수는 ln을 가지고 있고 막 분모가 0이 되는 값도 보여. 0 집어넣으면 0 되잖아. 그럼 이 함수의 정의역을 생각해 보면 정의역은 로그를 가지고 있는 함수니까 정의역은 뭐일 수밖에 없어? 0보다 크다야. 그지? 분모에 0이 들어갈 수도 없고 어쨌든 0보다 크다가 저 함수의 정의역이기 때문에 저 정의역이 당연히 이 도함수에도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무슨 수? 양수가 되는 거지. 0보다 큰 게 들어가니까. 그럼 네가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하려면 얘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지금부터 얘가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 도함수의 부호 변화에 따라서 극대가 생길 수도 있고 극소가 생길 수도 있고 둘 다 안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 지금부터 얘 그래프랑 잠깐 볼 거야. gx를. 근데 이거 완전 제곱식을 잠깐 만들어봐. 어렵다 이 문제, 그지? 이렇게 되지. 그럼 지금부터 내가 경우의 수를 3가지를 그려볼 건데 참고로 이건 판별식이 안 돼. 판별식 써서 답이 맞으면 우연이야. 그 왜 안 되냐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모든 실수 x에서 정의되었을 때 쓰는 거야. 판별식은 모든 실수 x에서 이차 함수가 정의돼서 쓰는 거거든. 근데 얘는 정의역이 좀 제한돼 있어. 0보다 크다잖아. 그래서 그래프 개형으로 가야 돼서 어려워. 정확히 풀려면. 그래서 자 봐봐. 얘가 대칭축이 지금 1이지. 1. 맞지? 근데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건 맞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3가지가 나오거든. 첫 번째는 이런 개형이 나올 수가 있어. 여기 이제 포함 안 되겠죠? 정의역이 0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인 거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지. 일단 그래프 개형이 이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칭축이 1이지. 그래프 개형이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포함 안 되니까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고 1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좌표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마지막 케이스가 이거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거든. 일단은 크게 보면 이렇게 1 이렇게. 여기 좌표가 지금 뭐가 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내가 왜 이렇게 3가지를 개형을 그렸냐면 자 첫 번째 그래프가 이렇다고 쳐봐. 이 그래프가 이렇다는 건 꼭지점의 y좌표 즉 얘지.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뭐일 때야? 0보다 클 때야. y좌표가 양수일 때. 그 넘기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
그러면 이 범위 있지. 저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도함수의 부호는 얘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도함수의 부호가 다 플러스야. 그럼 그래프가 뭐만 하겠어? 원래 함수 그래프는 증가만 하겠지. 증가만 하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f가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치? 일단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이거는 물어보는 게 없네 보기에. 일단 이것도 한번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 봐봐. 이 경우는 여기 y-좌표가 얼마야? 0인 거지. 그 y-좌표 0이니까 0이라고 놔봐. a가 얼마가 돼? 정확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지. 이렇게. 그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때도 그래프가 뭐만 해? 증가만 하지. 그치?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증가만 한다고. 증가만 한다는 건 극대극소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도 우리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f는 극대와 극소를 뭐 한다? 갖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극대 극소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대 극소가 없는 거지. 이 그래프 봐봐. 얘 여기 살짝 플러스인 데가 있지.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인 데 있지. 플러스인 데 있지.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 중에서도 얘가 이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니까 이 gx라고 하는 2차 함수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야 원래 함수는 내려보면은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대와 극소가 둘 다 생기겠지.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이렇게 돼야 극대 극소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될 조건을 찾아보면 일단은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음수. 음수여야 되니까 아까 양수라고 놓고 구한 거에서 부등호 방향은 바뀌는 거거든. 따라서 일단은 a의 범위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가 나와. 근데 이것만 체크하면 안 돼. 주의사항은 이게 있어. 뭐냐면 만약에 g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있지? g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럴 수도 있거든. 애초에 딱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 사실 경우의 수가 4가지야 총. 그러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이제 좌표는 당연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여기서도 a는 요 a지 이게 음수니까 딱 봐도 음수잖아. 그러니까 a는 일단 뭐야? 얘랑 동일하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상황이겠지. 이런 상황이야. 근데 차이는 뭐야? 얘가 이제 이 점이 x축보다 위에 있냐, 이 점이 x축보다 아래에 있냐, 이제 이런 차이거든. 근데 이걸 왜 자꾸 구분하는 거냐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밖에 안 변해. 이렇게 되면 원래 함수 그래프는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면 원래 함수는 극소만 있는 거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그래프 개형이 누가 gx가 이렇게 생겨야 f는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 거야. 근데 만약에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f는 저 원래 함수 f는 뭐만 있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하다 증가만 하니까 f는 뭐만 있는 거지? 극소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극소만 있는 거야. 극대가 없는 거지. 그래서 범위를 한번 잘 찾아보면 지금 이 경우에는 0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돼.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그럼 일로 와서 여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gx가 0 집어넣었을 때 양수.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a란 말이야. 저기다 0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양수가 나와야 돼. 이게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a는 음수여야 돼. a가 음수여야 돼. 이렇게. 다시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아야 f는 뭘 갖는 거야? 극대와 극소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f는 극대와 극소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좀 어렵지. 이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돼? 이때는 이게 이제 반대로 이제 음수가 돼야 되니까 반대로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면 돼. 이거를 바꿔줘야 돼. 그럼 a가 뭐보다 크다야? 0보다 크다가 되겠지.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동시에 이제 이걸 만족해야 돼.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되려면 여기는 음수이면서 y좌표가 음수이면서 여기도 음수여야 되네. 그래서 뭐가 여기 지금 좌표가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a잖아. 이게 뭐 해야 된다고?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a는 무슨 수? 양수여야 돼. 이렇게. 근데 얘네들을 둘을 종합해 보면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생각해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커야 되니까 공통범위는 여기야. 공통범위. 그래서 난 지울게. 잠깐만. 지우고 최종적으로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 개형이 되려면 a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0보다 크면 f는 뭐만 갖는 거야? 극소만 갖는 거야.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0보다 커야 0보다 클 때 극소를 갖는다 해야 맞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면 틀린 거야. 0보다 커야 극소만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할 수 있는 거라고. 틀린 거 어렵다고. 어려워. 그렇지? 그러니까 0보다 크면 뭐라고? 극소만 갖는다고. 틀린 거야.
0보다 크면 뭐만 가죠? 극소만 갖는다. 이렇게 극소만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결론은 맞는 게 나하고 다가 틀렸기 때문에 가 하나 맞는 거야. 1번. 그래서 그래프가 이 문제가 어려워. 어려워서 선생님 매년 이 수업을 언제 하냐면 미적분 2 배울 때 DT 시간에 이걸 다뤄. 그래서 너네 표정이 되게 안 좋아 그때. 좋댔다 말이면서 한데 뭐 어쨌든 뭐 그래. 1번. 46번 보자. 야, 46번이나 잘하자. 46번도 쉽지 않아 이게. 응? 자, 9. 이것도 질문 많은 문제야. 9가 이렇게 있지. 자, 9에 반지름이 10이래. 9 중심. 자, 그때 원뿔이라고 하는데 직원뿔이라는 건 뭐냐면 높이가 수직으로 있는 거야 밑면에.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있는 거지. 원뿔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뿔이 안에 쫙 내접해 있는 거 이런 상태. 이렇게. 근데 이 원뿔의 높이가 처음에 12였나 봐. 12. 이 원뿔 이 전체 넓이가 높이가 12였나 봐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이 높이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줄어드는데 내접하면서 줄어드는 거야 당연히 상황이. 내접하면서 줄어드니까 대충 뭐 이렇게 넓직하게 높이가 줄어드는 거니까 지금. 이런 느낌으로 변하고 있겠지. 점점 올라가겠지. 높이가 줄어드니까. 높이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그 높이를 잠깐 h라고 이렇게 줄게. 높이를 h라고 줄게. h가 이제 변하는 거니까. 그 높이가 지금 어떻게 줄어들어? 1초에 1cm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잡는 거지. dt분의 dh가 줄어든다. 마이너스를 잡아야 돼. 그러다가 높이가 뭐가 되는 순간 12였던 게 높이가 9가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h가 얼마인 순간? 9인 순간. 시간으로 보면 높이가 3 줄어들었으니까 3초 지났겠지. 굳이 쓴다면 t가 3인 순간이 되는 거지. 이렇게 1초에 1씩 줄어드니까 3 줄어들려면 3초 지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돼. 자, 이런 순간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이제 원뿔의 부피도 변하겠지. 부피가 변할 텐데 그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본 거야. 이게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맞지?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부피하고 h가 들어간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변하는 게 사실 이것만 변하는 게 아니라 높이가 줄어들면서 접해야 되니까 아까 내가 초록색으로 그린 것처럼 널찍하게 퍼지고 있는 거죠. 퍼지면서 쫙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도 변해? 반지름도 변해. 반지름을 r이라고 줄게. 원뿔의 반지름을. 자, 그럼 일로 와서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 dt분의 dh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지만 dt분의 dr에 대한 정보를 몰라. r도 변하고 있으니까 변화율이 있을 텐데 dt분의 dr를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소거하기 위해서 뭘로? h로 바꾸기 위해서 h와 r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 근데 이제 9가 나오고 이제 안에 이제 내접하는 그림은 원기둥이 나올 수도 있고 원뿔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9가 나오고 원뿔이든 원기둥이 딱 내접하는 상황이면 무조건 9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그어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하는 거야. 무조건. 피타고라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거는 9의 반지름이니까 10이 되겠죠. 얘는 원기둥의 반지름이니까 r이고 요 길이 잡아야 돼. 요 길이. 그럼 요 길이는 이게 지금 9의 반지름 10이지. 이게 9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10. 그러면 이 전체 원뿔의 높이가 h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h 마이너스 얼마가 돼? 10이 되는 거야. h 마이너스 10. 그래서 저기서 피타고라스를 해봐봐. 그러면 10의 제곱, 빗변의 제곱은 h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r 제곱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r 제곱 대신에 3분의 파이에다가 이걸 넘겨. 그래서 여기에 10의 제곱 마이너스 h 마이너스 10의 전체 제곱 이게 들어가는 거지. 어디에? r 제곱자리.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정리 좀 할게. 다시 부피는 3분의 파이에다가 이 안에 좀만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h 제곱에 전개해봐. 그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20h 나오고 전개하면 100인데 마이너스 100이고 지워져. 그래서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h를 분배해버리면 안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미분하는 거죠. 1 dt분의 dv. 시간 t로 미분하면 숫자 곱하기 여기 이제 다 h로 미분하는 거니까 3h 제곱 플러스 40 뭐야? h가 되고 여기 뭐가 돼? dt분의 dh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는 dt분의 dv를 구하는 거야. 3분의 파이에다가 h에 뭐 집어넣기? 9 집어넣기. h가 9인 순간이니까. 자, 9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9곱 81. 243인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9를 집어넣는 거지. 360. 이렇게 되지. 암산이 안 되는다 이거. 243. 빼면 얼마? 7.
여기 5대니까 1. 맞나? 117 맞는 것 같아. 자, 117에다가 곱하기 자, dt분의 dh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었죠.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약분 될 거 이거. 3, 3은 9 있지. 3, 9, 27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다시 답이 마이너스 39파이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답은 그래 몇 번? 2번이야, 2번. 오케이. 잠깐만. 나 톡 하나만 확인하고. 음. 서승민. 너 맛있는 거 처먹는다고 나한테 왜 사진을 자꾸 보내는 거야? 하나도 부러워. 자, 47번. 자, 47번도 이거 질문 많죠. 이거 좀 어려운데 나는 개인적으로 좋은 문제라 생각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너가 이 생각 한 번만 딱 해주면 되는데 이 생각이 어렵거든. 지금 저 함수의 매크로닌 급수를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걸 이제 시그마 형태로 만들어라 이런 거지. 시그마 형태로. 그 중에서도 매크로닌 급수 형태로 시그마를 만들어라 이런 거거든. 여기서 자, 이 부분이 어려운 거야. 저걸 딱 보는 순간에 네가 저 함수에 대한 매크로닌 급수를 암기하고 있지는 않을 거야. 내가 외우라고 시킨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저걸 딱 보는 순간에 네가 이 생각을 해야 돼. 1 빼기 x분의 1 떠올려야 돼. 봐봐. 왜 떠올려야 되냐면 일단 얘가 이거지. n은 0부터 무한대. 이거 알고 있죠? 그 여기서 얘를 한번 미분해봐. 우리는 미분이나 적분을 이용해서 매크로닌 급수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미분해봐. 1 빼기 x의 전체 뭐야? 제곱. 분에 마이너스 붙이고 속미분하면 다시 1 되지. 이렇게 플러스 1 돼.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나면 저 모양이랑 거의 비슷해지지. 그지? 그럼 여기는 미분해. 여기도 n, x로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지. 얘는 0부터 무한대.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네가 외우던지 만들어내던지 해야 돼. 저 함수의 매크로닌 급수를 전개하기 위해서. 딱 같은 모양이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공식을 이용할 건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저거의 매크로닌 급수를 찾으려면은 여기 일단 공식이 보니까 1이야. 1. 그러니까 네가 지금부터 이걸 얼마로 만들어야 돼? 1로 만들어야 돼. 이 공식을 쓰려면. 자, 일로 와봐. 그래서 f x는 여기를 이제 2로 묶어내.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2분의 x가 되고 전체 뭐야 여기 제곱이 되지. 여기 2로 묶어낸 거야. 1 만들려고. 분의 여기 얼마? 2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정리하면 여기 2의 제곱으로 나가니까 위에 2랑 약분돼서 2분의 1 남고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x의 전체의 제곱 분의 1이 되지. 이렇게. 여기 2분의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맞지? 지금부터 이제 저 형태를 만들었어. 만들었으니까 일로 와서 다시 한번 해볼게. 이제 fx는 자 2분의 1 곱하기 요거에다가 저 시그마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2분의 x지. 2분의 x.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x를 합성하는 거야. 2분의 x. 2분의 x. 그럼 여기도 2분의 x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시그마 여기가 n에다가 2분의 x에 n-1를 대고 n은 그대로 0부터 무한대 해서 이렇게 놓으면 만약에 이 시험 문제가 서술형이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답인 거야. fx의 매크로닌 급수를 만들어낸 거야. x의 n승 이런 게 보이잖아. 매크로닌 급수 만들어낸 거다. 근데 이 출제자가 원하는 건 얘를 찾는 거니까 이 형태가 되도록 정리해야 돼. 식을. x의 n승이 되도록 식 정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식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x의 n승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네가 지금 드는 생각이 이거야? 여기가 n-1이 아니라 뭐가 되고 싶은 거야? n이 되고 싶은 거지. n. x의 n승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거 있잖아. 맨발의 기봉이 하나 올리고 하나 내리고 그게 있잖아. 근데 여기 하나 올리면 이 모양이 되긴 해. n 되거든. 근데 하나 올리는 순간 여기 하나 내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되지. 하나 내리면 이상하잖아. 마이너스 1 되니까.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네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잠깐 이거 딱 보고 첫째 항 구해봐. 첫째 항. 첫째 항은 n에 얼마 집어넣어? 0 집어넣는 거지. 0을 집어넣었더니 첫째 항이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려.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1로 바꿔도 괜찮다야 지금. 어차피 첫째 항이 0이니까 0으로 써도 되는데 1로 써도 된다고. 그지? 어차피 첫째 항이 0이니까 의미 없잖아. 0 더하기 뭐식이니까 그냥 뭐식이만 남는 거지. 1로 바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맨발의 기봉이를 쓰는 거야. 자, 2분의 1에다가 지금부터 시그마 쓰고 하나 올려. 근데 하나 올리는데 이 뒤에 전부 올려야 돼. 여기 보이는 거 시그마 뒤에 전부 다 n 플러스 1 n+1을 집어넣는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 어떻게 돼? n+1 여기는 2분의 x 하나 올리고 이렇게 n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내리니까 다시 뭐가 돼? 0이 돼. 이렇게. 맞죠? 한 번만 마지막 정리해 보자. 그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서 2를 집어넣고 정리해 보면 시그마 여기 n 플러스 1에다가 여기 2n승이지? 얘랑 만나서 밑에 분모에 2n 플러스 1이 생기죠. 이렇게. 그리고 xn승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 모양이랑 비교해 보면 완벽히 이 구간도 맞고 그 다음에 xn승이 뒤에 있으니까 요만큼 있지. 요만큼을 이 출제자가 an으로 해라라고 한 거지. 이게 an이야. 이걸 찾아봐라고 시킨 거야.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지금 두 번째. 이번에 이 함수의 매크로닌 값을 찾아야 되니까 네가 몇 번 미분? 3번 미분 해야 돼. 3번 미분. 자, 그럼 지금부터 미분하는데 3번 미분 정도 암산할 수 있지. 이렇게. 3번 미분. 자, 그럼부터 이거 3번 미분하는 거다. x로. 그럼 시그마 0부터 무한대 하고 여기 2에 n 플러스 1분의 그대로 쓰고 지금부터 몇 번 미분? 3번 미분. n-1, n-2 하고 x의 몇 승? n-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3번 미분하고 끝내지 말고 x 하나 곱하래. 그럼 x 곱해. x 곱하면 이렇게 되고 x를 곱하면 x가 쭉 들어가서 차수 올라가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맞지? 그래서 우리는 역시 서술형이면 찾은 거야. 뭐를? 이 함수의 매크로닌 값을 찾은 건데 이 출제자가 원하는 건 저 함수의 매크로닌 값을 찾더라도 이렇게 x n승으로 떨어지게 찾으라는 거야. 역시 맨발의 기본을 쓸 거야. 몇 칸 올려야 돼? 2칸 올려야 돼. 전부 2칸 올릴 거야. 근데 2칸 올리면 여기 2칸 내려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상하지. 그래서 확인해. 0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 0. 뭘로 고쳐? 1로 고쳐도 돼. 근데 1 집어넣으면 다시 또 첫째 항 0이지. 그래서 2로 고쳐도 돼. 근데 2를 집어넣으면 다시 또 첫째 항 0 되죠.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 시작점을 3으로 잡아도 돼. 오케이? 시작점을 3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맨발의 기본을 적용하면 지금부터 여기 전부 다 2칸 올리는 거야. 다 플러스 2를 하는 거야. 플러스 2. 여기는 플러스 2를 했으니까 이쪽은 내려야 돼. 2칸 내려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한 거지. 자, 그럼 2칸 다 올려. 그럼 여기 얼마? n 플러스 3. 여기 얼마? n 플러스 3인가? 이렇게 되지. 2칸 올리니까 n 플러스 2. 2칸 올리니까 n 플러스 1. 2칸 올리면 n 되지. 그럼 2칸 올리면 여기 x 몇 승? n승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야? x n승 됐고 구간도 1부터 무한대 딱 맞지. 그러니까 요만큼 있지. 요만큼.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bn이 되는 거야. bn. 맞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bn분의 자, bn이 뭐야? 귀찮아도 쓰자. 2에 n 플러스 3. 나한테 한 얘기야. 내가 너무 귀찮아서. 1에다가 이거 다 곱해봐. 곱하면 n 플러스 3,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이렇게 되지. 자, 요게 이제 bn이 되는 거고 자, 분자는 n 3승에다가 an을 곱하래. 2에 n 플러스 1분의 얼마 여기가 n 플러스 1 되는 거지. 이렇게. 맞지요? 그지? 그럼 잘 봐봐.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둘이 곱하면 몇 차야? 4차 다항식이지? 4차 다항식. 그래서 분의 1에다가 좀 따로 쓸게. 여기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n 3승. 그럼 여기 4차. 여기 4차잖아. 내가 왜 지웠냐면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4차고 4차니까 다항식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b로 수렴하는 건데 그 최고차항 개수가 해보면 알겠지만 1분의 1이야. 1분의 1. 지워져. 그 남는 것만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2의 3승분의 1 곱하기 2의 n승분의 1 쓸 수 있고 얘는 2분의 1에다가 2의 n승분의 1로 쪼갤 수 있지. 이렇게. 그럼 지워져. 이렇게 똑같으니까. 결국 답은 2분의 2의 3승에서 8 되는 거야. 답은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그래서 3번이야. 자, 다음 문제 보자. 자, 얘는 적분 순서 변경인데 우리 이제 스킬을 쓰는 문제죠. 보면 y로 적분 안 되니까 순서 바꿔야 돼. x가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집어넣어. 0 되지. 스킬 4 집어넣어. 얼마? 여기 2. 인테그랄 0 쓰는 거지. 땡겨와 0.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일단 그대로 쓰고 그 여기서 이제 루트 x가 y니까 x는 이라고 치면 y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dx 이렇게 오고 dy 이렇게 오는 거지. 자, 적분 어렵지 않다 이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하고 자, 여기 이제 x로 적분하면 1 적분하는 거니까 1을 적분하면 x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결국에 1 플러스 y 3승 분의 y 제곱만 남고 dy 되는 거지.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니까 뭐야? ln 분모 미분하면 3y 제곱인데 3이 없으니까 3분을 나누고 여기다 여러분들이 0이랑 2 집어넣고 마무리 해주면 될 거야. 그치? 답은 그래서 4번 나올 거 4번. 자, 49번 보자 이제.
49번은 삼중적분 문제인데 봐봐. 여기 어차피 z가 없잖아. z 없으니까 1 적분하는 거지. 1. 그럼 1 적분하면 z에다 이거 집어넣고 빼면 남는 게 0에서 1, 0에서 루트 1 빼기 x제곱에다가 그냥 뭐 나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 적분한 그 z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이게 남겠지. 0 집어넣으면 0이고. 그래서 이렇게 남는 거지 지금. 피적분 함수가 남고 여기 dy 뭐가 돼? d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계산하면 답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고치면 여기에 몇 승? 2분의 1승이잖아 이렇게. 그냥 극좌표로 변수 변환 바로 가자. 극좌표로. 왜냐면 지금 이게 원이잖아 원. 원인데 무슨 원? 상반원이지 않니? 상반원. 이게 상반원이잖아. 반지름이 1인 상반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x가 0에서 1까지지. 범위 잘 봐야겠다. x가 0에서 1이니까 0부터 1까지고 y는 0에서 상반원까지니까 여기 1사분면 있네. 1사분면. 자 그래서 마무리해보면 위에다 쓸게. 더블 인테그랄. 자 극좌표로 변수 변환하면 r제곱 집어넣으면은 r제곱에 2분의 1이고 곱하기 r제곱 들어오고 야코비안 붙이고 dr d세타. 세타는 어디야? 0에서부터 2파이 2분의 파이 반지름은 0에서 1까지 해서 이거 마무리하면 돼. 그렇죠? 적분이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고 답은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야 2번. 자 다음 이제 50번 보자. 얘는 열림미방이네. 순실대가 열림미방을 이게 툭툭 내. 좀 순실대 보러 갈 때는 열림미방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얘는 이제 제 차로 내고 있어. 계속 제 차 뒤에 딸려 있는 식이 없는 거지, 그지? 얼른 저거 우리 요 가운데 있는 요 행렬에 얼른 고유치를 구해봐야 되는 문제지. 공식이 있으니까 열림미방도 란다 제곱에 트레이스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란다. 행렬식이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은 0. 자 고유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돼? 란다 플러스 3에다가 란다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고유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네.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이렇게. 맞죠? 그럼 우리는 공식이 있죠. 열림미방에서 고유치가 저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이렇게 놓고 C1의 고유 벡터 2의 마이너스 3 T 플러스 C2의 고유 벡터 2의 T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고유 벡터 구하자. 고유 벡터는 자 마이너스 3일 때 고유 벡터는 여기다 빼기 3 하니까 빼기 3 하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얼마야? 2가 되지. 그럼 2x 플러스 y는 0이지. 고유 벡터 구하는 거다 지금. 그 뭐 집어넣어야 돼? 1하고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고유치가 1일 때 고유 벡터 1을 저기 빼야 되잖아. 1 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0이죠. 그 뭐 있습니까? 1하고 2 있나요? 1하고 2 이렇게 찾으면 되지. 자 그래서 고유 벡터 집어넣어 여기다가 1 순서 맞춰서 마이너스 2 여기다가 1하고 2를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집어넣고 지금부터 우리는 C1, C2를 구하기 위해서 초기 조건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 보면 식이 이렇게 하나 있지. 이렇게. 그래서 위에다가 쭉 T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럼 여기가 C1. Y 지금 빵 구하는 거니까 Y빵. 0 집어넣으면은 그렇게 되고 C2. 0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게 얼마야 지금 여기서 3인 거야. 3. 그 다음 초기 조건을 이건 뭔지 몰라. 이걸 찾는 게 문제고 답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하는 거지. 극한으로 또 하나의 초기 조건을 준 거야. 그래서 잘 봐봐. y1한테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 t에다가 그럼 0이 나오고 얘도 0이 나와야 된대.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럼 내가 써볼게. 자, y1이 지금 뭐야? 위에 쭉 따라가봐. c1에 2에 마이너스 3t 쭉 따라가봐. c2에 2에 t지. 그 다음 y2는 뭐야? 이게 눈으로 보여야 돼. 마이너스 2c1 2에 3t 플러스 2c2에 2t 이렇게 되지. 근데 저 두 번째 초기 조건 얘가 초기 조건을 극한으로 주기도 해.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래. 이렇게 그때 둘 다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된대. 그지? 근데 C1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얘는 무한대 보내면 내려가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지. 그럼 0으로 가기 위해선 얘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뭐여야 돼? 찐 0이어야 돼. 이 C2가 찐 0이어야 진짜 0과 무한대를 곱하면 0이잖아. 그지? 그래서 C2가 0이라는 걸 저렇게 극한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이 극한을 이용해서 C2가 0이라는 걸 찾아내는 거지. 이렇게. 그럼 C2가 0이니까 날아가서 C1이 3인 거네. 그지? 이렇게. 맞죠? 자, 지울게.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해보면 답 내보면 마지막 우리 정답은 y2에다가 t자리에 뭐 집어넣어? 0 집어넣는 거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c1이 남지. c1에 3 집어넣으니까 답이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온다. 그죠? 답이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순실대 풀이는 여기서 끝.